요즘 머리 감고 나서 빗질할 때 손에 걸리는 느낌, 예전이랑 다르지 않으신가요? 샤워하고 나서 배수구를 보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모여 있어서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신지요? 샴푸를 바꿔봐도 큰 차이는 없고 비싼 관리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부담부터 되시죠? 그런데 혹시 머리카락에 바르는 것보다 씻고 난 뒤 마지막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20년 넘게 중장년 생활 건강과 투피 습관을 연구해온 김도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주변 어르신들께서 오래도록 써오던 방법 하나를 질문 하나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마 끓이고 남은 그 미끈한 물 평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버리시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머릿결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나면 다시는 함부로 버리지 못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결이 나빠지는 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머리카락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뜨거운 물로 머리 감으시는 분 계시죠? 그 순간 두피 수분이 날아갑니다. 드라이기를 뜨겁게 해서 빨리 말리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게 바로 큐티클을 벌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머리 감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씻기만 하면 다 된 줄 아시는데 사실 관리는 그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비싼 제품을 써야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죠. 물론 좋은 제품도 도움이 되지만 제대로 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재료 하나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마 물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우리가 국 끓이고 나서 당연하게 버리던 그 물 안에 두피와 머릿결에 필요한 성분이 가득 들어 있거든요. 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 요즘 계속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숱이 예전 같지 않아서 사람 만나는 게 괜히 신경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족 중 어른 한 분은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나와서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하던 빗질이 요즘은 머리카락 빠지는 숫자를 세는 시간이 됐다고요. 68세 되시는 박영수 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머리숱 걱정 없이 사셨대요. 그런데 60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계절 탓인가 싶으셨대요. 가을이니까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거겠지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겨울이 와도 봄이 와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서너 가닥씩 묻어 있고 샤워하고 나면 배수구 거르는 망에 한 움큼이 걸려 있었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자체보다 그 느낌이었대요. 빗질할 때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푸석한 느낌이요. 예전엔 빗이 쭉쭉 넘어갔는데 요즘은 중간중간 걸리면서 끊어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는지 아시겠어요? 손으로 만져봐도 윤기가 없고 거울로 봐도 정수리 쪽이 예전보다 훤히 비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자를 자주 쓰게 되고 사람 만나는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되셨답니다. 박영수님은 처음엔 샴푸를 바꿔보셨대요. 광고에서 보던 유명한 제품도 써보시고 약국에서 추천하는 제품도 몇 가지 써보셨죠. 근데 큰 차이를 못 느끼셨답니다. 처음 며칠은 좀 나은 것 같다가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관리실 같은데 가볼까도 생각하셨는데 비용 얘기를 들으니까 부담이 되시더래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마음이 불안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옛날 생각이 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다시마 물로 머리 헹구시던 모습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할머니 머리카락이 참 윤기 있었던 기억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싶으셨답니다. 어차피 다시마는 집에 있고
국 끓이고 나면 그 물 버리기만 하니까 손해 볼 것도 없잖아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대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죠. 근데 놀랍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셨답니다. 머리를 말릴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달라진 거예요. 전보다 부드러워진 느낌이 확실히 있으셨대요. 그리고 아침에 빗질할 때 엉키는 정도가 확 줄었다고 하세요. 전에는 빗이 중간에 걸려서 힘주어 당겨야 했는데 이제는 훨씬 수월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마음도 같이 가벼워지셨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까? 72세 되시는 이정자 님이세요. 이분은 박영수 님과는 또 다른 고민이 있으셨어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보다 두피가 자꾸 가렵고 따갑다는 게 더 힘드셨대요. 특히 머리 감고 나면 두피가 당기는 느낌이 심하셨답니다. 처음엔 샴푸가 안 맞나 싶어서 순한 제품으로 바꿔보셨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머리 감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래요. 이정자 님도 우연한 계기로 다시마 물을 알게 되셨어요. 친구분이 얘기해 주셨다는데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대요. 그냥 물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생각하셨죠. 근데 친구분이 워낙 좋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싶으셨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시고 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머리 감고 나서 두피가 당기는 느낌이 확실히 줄어든 거예요. 가려움도 덜하고요. 이제는 머리 감는 게 부담이 아니라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둘째는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되고요. 셋째는 흔히 하는 실수들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가셔도 오늘 영상 보신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머릿결과 두피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머리 감은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는 겁니다. 씻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게 두피를 건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머리를 감으면 당연히 깨끗해지죠. 그런데 동시에 두피에 있던 수분도 같이 날아가요. 특히 샴푸 성분이 남아있으면 그게 마르면서 두피를 더 당기게 만듭니다. 국내 한 두피 환경 연구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세정 후에 수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모발 윤기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씻고 나서 10분 이내에 두피 수분량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면 두피는 점점 건조해지고 머리카락도 푸석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68세 박영수 님이 바로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평소에 샤워하고 나면 그냥 수건으로 물기만 대충 닦고 말리셨대요. 별다른 관리는 안 하셨죠. 그러다 보니 머리카락 끝이 자꾸 갈라지고 푸석해진 거예요. 근데 씻고 난 뒤에 다시마 물로 한 번만 헹궈주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래요. 수분이 남아있을 때 마무리를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머리 다 감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마 물을 한 바가지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골고루 적셔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완전히 마른 뒤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완전히 마르고 나면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여러분은 머리 감고 나서 바로 말리시나요? 아니면 좀 두셨다가 말리시나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말리는 겁니다. 추운 날씨에 특히 그러시죠. 찬바람 맞기 싫으니까 드라이기 온도를 최대로 올려서 빨리 말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게 큐티클을 벌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열은 머리카락 표면을 손상시켜요. 큐티클이 벌어지면 머리카락 안쪽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윤기가 없어집니다.
해외 어느 두피 관리 전문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고온 드라이 사용 시 모발 손상률이 일반 건조보다 3배 가까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같은 부위에 오래 열을 가하면 더 심해진답니다. 그래서 드라이기 쓰실 때는 온도랑 거리를 꼭 신경 쓰셔야 해요. 72세 이정자 님도 이 부분에서 변화를 느끼셨어요. 원래는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말리셨는데 온도를 낮추고 거리를 띄워서 말리기 시작하니까 머리카락 윤기가 달라지더래요. 처음엔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불편하셨는데 나중엔 그게 습관이 되니까 괜찮으셨답니다. 그리고 확실히 손끝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다르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 알려드릴까? 드라이기 쓰실 때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설정하세요. 요즘 드라이기는 온도 조절이 되잖아요. 중간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최소 15cm는 떨어뜨려서 말리세요. 너무 가까이 되면 국소적으로 열이 집중돼요. 완전 자연 건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라도 거리만 띄워주시면 훨씬 낫습니다. 드라이기 온도 한 번이라도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문제는 씻어내는 데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샴푸 잘 선택하는 것에만 신경 쓰시고 씻고 난 뒤는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머릿결 관리는 씻고 나서가 절반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씻는 건 오염물을 제거하는 거고 관리는 영양을 주는 거거든요. 국내 어느 생활습관 조사 자료를 보면요. 세정 후 관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촉감 만족도가 확연히 차이 났대요. 관리하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40%도 안 됐어요.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거죠. 65세 최미경님은 평생 린스나 트리트먼트 같은 거 안 쓰고 사셨대요. 그냥 샴푸로만 감으시고 끝이었죠. 근데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자꾸 엉키는 거예요. 빗질할 때마다 스트레스였답니다. 그러다가 마무리 습관을 하나 추가하셨어요. 다시마 물로 헹구는 거요. 그것만으로도 빗질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샴푸로 씻고 나서 마지막 단계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다시마 물을 준비해서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골고루 적셔 주세요. 그리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너무 많은 제품을 동시에 쓰지 마세요. 과한 건 오히려 두피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샴푸 후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시나요? 네 번째는 두피 자극을 무시하는 겁니다. 머리 감을 때 가끔 따갑거나 당기는 느낌 있으시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넘기세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두피가 점점 예민해집니다. 따가움과 당김은 두피가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나 좀 힘들어 하고 알려주는 거죠. 국내 한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자극이 누적되면 두피 예민도가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처음엔 약한 자극도 나중엔 참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70세 김순자님은 머리 감을 때마다 두피가 따가우셨대요. 처음엔 샴푸 때문인가 싶어서 제품을 바꿔보셨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샴푸가 아니라 감는 방법이었답니다. 손톱으로 긁듯이 감으셨던 거예요. 그걸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바꾸고 다시마 물로 마무리하기 시작하니까 가려움이 확 줄었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 알려드릴까? 머리 감을 때는 손톱 절대 쓰지 마세요. 손끝 지문 있는 부분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감으세요. 마사지 하듯이요. 그리고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손톱은 정말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시원한 것 같아도 두피엔 상처가 생겨요. 두피 마사지 손끝으로 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마 끓인 물,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다시마를 끓이면 미끈미끈한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다당류라는 건데요. 이게 보습에 엄청 좋아요. 해조류에 들어있는 다당류 성분은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이 성분이 피부나 두피의 보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69세 오영훈님은 평소에 다시마 국을 자주 끓이셨대요. 그런데 그 물을 늘 버리셨죠. 어느 날 우연히 이 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활용해 보셨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몇 번 써보니까 확실히 촉감이 달라지더래요.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손으로 만져도 느껴졌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마 끓이실 때 그 물 버리지 마시고 따로 받아두세요. 식힌 다음에 머리 감고 나서 마지막에 한 바가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주 1회만 하셔도 충분해요.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두피가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다시마 물 지금까지 그냥 버리셨나요? 이제 이 다시마 물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다시마 물 만드는 것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다시마를 끓이면 물에서 미끈한 성분이 우러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진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진할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농도가 있습니다. 물 1리터 정도에 다시마 손바닥 크기로 2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끓일 때는 센 불에서 팔팔 끓이지 마시고요. 중불에서 10분 정도만 은근하게 우려내세요. 그렇게 하면 성분이 적당히 나와요. 너무 진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적당한 게 최고입니다. 끓이고 나면 당연히 식혀야겠죠. 뜨거운 물을 두피에 바로 부으면 안 되니까요. 실온 정도까지 식히시면 됩니다. 급하시면 찬물을 조금 섞어서 온도를 맞추셔도 돼요. 근데 너무 차갑게는 하지 마세요. 미지근한 게 제일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두피 모공을 수축시켜서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다시마 물에 식초를 조금 섞으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마 특유의 비린 냄새가 싫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식초가 그걸 중화시켜줘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두피가 따가울 수 있어요. 산성이 강해지니까요. 다시마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정도만 섞으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섞고 나서 잘 저어 주시고요. 냄새 맡아보시면 다시마 냄새가 확 줄어든 걸 느끼실 거예요. 식초 양 감으로 넣고 계시진 않나요? 정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샴푸로 머리를 다 감으시고 나서요.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다시마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두피에 골고루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이 마사지가 중요해요. 그냥 부어만 놓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마사지는 작은 원을 그리듯이 해주세요. 앞머리 쪽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뒷머리 순서로요. 각 부위마다 30초씩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다시마 물의 성분이 두피에 잘 스며들어요. 주의하실 점은 세게 누르지 않는 겁니다.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돌려주세요. 마사지를 하면 머리가 시원해지시나요? 그게 제대로 하고 계신 증거예요. 마사지를 다 하셨으면 그 상태로 5분 정도 그냥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성분이 흡수됩니다. 바쁘시면 3분만 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 5분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몸 씻으시거나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시간이 다 됐으면 이제 헹구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완전히 씻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린스 쓰실 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 씻어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만 헹궈 주세요. 두피에 남아있는 끈적한 느낌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너무 깨끗하게 헹구면 좋은 성분까지 다 씻겨나가요. 그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끌거리는 느낌이 약간 남아있을 정도면 딱 좋아요. 물론 끈적한 건 싫으시니까 그 정도는 헹궈내시되 완전히 뽀득뽀득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린스도 다 씻어내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면 효과를 못 보실 수 있어요. 다시마 물 사용 후에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 건조가 제일 좋긴 한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불편하시죠? 그러면 드라이기를 쓰시되 온도를 낮추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한 바람으로요. 그리고 두피부터 먼저 말리세요. 두피가 젖어 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두피를 80% 정도 말리고 나면 그 다음엔 머리카락을 말리시면 됩니다. 이때도 거리를 띄워서 말리세요. 너무 가까이 되면 열 손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짝 말리지 마시고요. 90% 정도만 말리고 나머지는 자연 건조되게 두세요. 그게 머리카락한테 제일 좋아요. 주의하실 점 하나 더 말씀드릴 거. 다시마 물은 매일 쓰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쓰면 오히려 두피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마 물 만들 때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한 번 쓸 만큼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보관하면 상할 수 있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23일은 괜찮은데 그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혹시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다시마 물을 조금 발라보고 10분 정도 기다렸을 때 빨갛게 되거나 가렵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만약 반응이 있으면 농도를 더 낮추시거나 사용을 중단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해시태그 오늘 우리는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도 변하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뜨거운 물로 감는 것, 드라이기를 너무 뜨겁게 쓰는 것, 씻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머릿결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뭐냐면요. 더 자주 감고 더 깨끗하게 씻어내야 좋다는 생각입니다. 깨끗한 건 좋은데 과하면 오히려 독이 돼요. 두피의 자연스러운 유분까지 다 씻겨나가면 건조해지고 그러면 머리카락도 푸석해집니다. 그리고 비싼 제품을 써야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도 잘못됐어요. 물론 좋은 제품이 도움은 되지만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관리의 핵심은 씻고 난 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씻는 건 오염을 제거하는 거고 진짜 관리는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다시마 물이 바로 그 마무리 단계에서 쓰는 겁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돈 거의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머리 감고 나서 그냥 방치하면 두피가 건조해집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말리면 큐티클이 손상돼요. 마사지 없이 그냥 씻기만 하면 두피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결이 나빠지고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씻고 난 뒤 다시마 물로 마무리하면 수분이 유지됩니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천천히 말리면 큐티클이 보호돼요.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두피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결이 점점 나아지고 빗질할 때도 훨씬 수월해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드라이기 온도를 한 단계 낮추세요. 그것만으로도 열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다시마 국 끓이실 때 그 물 버리지 마시고 받아두세요. 다음에 머리 감을 때 써보시는 겁니다. 셋째, 머리 감을 때 손톱 말고 손끝으로 마사지 하세요. 이 3가지만 바꿔도 한 달 후에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건 역시 다시마 물입니다. 다음에 다시마 끓이실 때 그 물 한 번만 활용해 보세요. 버리던 걸 그냥 한 번만 써보시는 거예요. 손해볼 것도 없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머릿결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피가 왜 예민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두피 마사지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부위를 어떻게 눌러야 효과가 있는지,
몇 분 동안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피 건강이 머릿결의 기본이거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겠어요? 혹시 다시마 물 써보신 분 계시면 그 경험도 공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세요.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머릿결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